속에서 더욱 빛나는 자유자복. 막 나오는데 몇십 년 만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바쁘다고 그래도 이 자식 그냥 계속 오래간만이라고 하면서 그 친구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내가 세번 저기 할 때 동창이면서 서예 배우고 뭐 그랬었었는데 걔가 삼성 다니면서 대만을 그때 유학하고 그랬었는데 걔하고 김재경이라고 했는데 걔들 둘이가 그때 중국어 저렇게 해가지고 홍콩하고 중국을 처음 개척한 거야. 삼성 그 책임으로 또 그래서 거의 그냥 그 퇴직할 때까지 중국에 거의 있었고. 완전히 전문가가 되셨겠네. 아니 걔들이 만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물꼬를 처음 터가지고 선구자시고. 그러니까 선구자면서 네. 그때 뭐 그러니까 좋을 때 그때 다 해놨으니까 이름이 그 고문이 합격할 뿐더러 이름이 아주 대단하지 명성이. 그 중국 계통은 전부 다 얘를 거쳐야지 되고. 네. 그 사람이 좋아. 얘 자체도 그 부잣집이었어. 그 송파동 거기에 그 언덕에 그 있는데 그 집이 이게 거기가 약간 송파동 산 같은 데가 있어. 이게 무슨 성이야 성. 집이 아니야 이렇게. 앞에 들어갈 때 그 수위집만 해도 보통 그 집보다 훨씬 커. 언젠가 만났더니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못 팔아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팔았대. 그 보면 여기 책 보면서 좀 그 질문이 있는데요. 해봐. 그 앞에 제목이 발, 재, 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던데 이게 그 뭐가 제발서라고 해. 달리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 재고 뭐 끝에 있으면 발이고 뭐 발미라고도 그러고 예. 발 앞에 서는 뭐 작품에 대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그냥 보통 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 엄격하게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하나인 게 다 작품이신가요? 질문이 더 어렵다. 예. 질문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러지 않아도 그거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었었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한 거가 재발문 같은 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한 거가 소동파가 체계를 이뤘다고 볼 수가 예. 있고 그 시조는 그 선생님 그 유길시화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길시화 같은 경우는 재발문이 많지가 않아. 거의 없을 거야. 다만 그 자기가 서예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건데 주로 그게 시필 뭐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제목이 그렇거든요. 학서위락이니 뭐 이런 제목이 이런데 제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그런 것은 소동파가 체계를 이뤘고 다만 그 구양수가 한 게 뭐냐면 직고록 발미야. 그러니까 그것도 제발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 양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사람 거는 좀 성격이 다른 거가 그 사람은 저 금속문을 좋아해가지고 옛날 그 하은주서부터 그 자기가 살던 그 위까지 당나라 전까지
그거를 망고를 그걸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로 뭐가 나오잖아. 출토라든가 아니면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가서 그 탁본이지. 탁본을 다 한 다음에 탁본 뒤에다가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금소록 발미라고 그래. 근데 그거 다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아마 소동파가 이었겠지. 근데 이 소동파는 이제 당대라든가 물론 그 위에 아까 감식 저런 것도 있었지만 주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아까 고양수하고 다른 거가 고양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야. 의도적으로 한 거죠. 이게 참 말이 어렵다. 조금 성격이 다른 거가 고양수가 한 것은 금성문을 위해서 옛날 거를 주로 탁본을 하고 발문을 했다고. 그래서 금성록 발미라고 그랬다고. 집고록 발미지, 집고록. 고양수 집고록 발미인데.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아들이 좀 그 죽고 다 없어져가지고 400몇 푼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집고록이라고 해. 그래서 중국에 그 책 같은데 집고록 하면은 집고록하고 그걸 확인해야 돼. 집고록은 그 아들 구양비라고 있어요. 구양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주필대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그것이 그 모태가 집고록 발미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쓸 때 집고록 발미라고 써야 되지. 집고록이라고 쓰면은 내용이 좀 다르게 되는 거지. 그거는 내가 그 논문에서 내가 집고록 발미 고찰이라고 그래서 논문 쓴 거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보면 알겠고. 그러면 출발은 그런 것이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그 소동파는 어떻게 했냐면은 소동파는 처음에 그 자기 그 사촌이면서 그 사촌 형이지 문녀가 문동이 그 대나무를 잘 치는데 대나무를 칠 때마다 그 앞에 화재를 써달라고 그런 거야. 그 작품에. 그래서 화재시를 좀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그런데도 흥취가 있을 거 아니야. 옛날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해다가 이제 직접 발문을 쓰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화에 대해서 발문을 쓴 거니까 위에 거하고 놓고 보면 같지만 다른 거지.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이렇게 쓰다 한 것을 갖다가 그 뒤에 죽고 나니까 그 후인들이 동파 제발 수작 안 하셨어요? 예. 아버지 안 하셨어요? 아이고 뭐야. 그렇게 하면서부터 저 사람들이 그 뒤에 꽉 쭉 달려. 그래서 발문이라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장르가 열렸죠. 근데 고양수는 그런 걸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앞에다가 작품 앞에다가 이렇게 쓴 것을 제라고 그러고 뒤에다가 쓰는 거는 발 또는 발미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게 되지. 근데 그것이 엄격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다 뒤에다가 쓰고도 제 뭐라고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엄격한 구분은 또 없어. 막상 현실에서. 그래서 왜? 아니, 그러면 보통 재라고 화재를 쓸 때는 화재를 씀으로써 작품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었다니까. 없었는데 그것을 소동파가 양식을 만든 거지. 그래서 문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부터 화재시라는 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그런 게 그냥 알리려고 한 거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형식 장르를 만든 게 아니라고. 그런 스타일을 만든 거는 소동파야. 그 다음부터 시, 서, 화, 인
이 네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기 시작한 거가 문인화라. 그래서 문인화는 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를 모르면 안 되지, 그지? 네. 그리고 화제 쓰려니까 글씨가 하게 되고, 화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인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장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그걸 작품이라고 보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김생이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서예 같은 거가 장르가 돼 있잖아요. 예. 그 당시는 장르가 안 돼 있고 문인 사대부의 기호라고. 예. 그러니까 걷다가 낙관 같은 것도 잘 안 해. 이렇게 보면 옛날 거. 할 필요가 없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작품이라고 보고 형식으로 한 것은 언제부턴가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규명할 필요가 있고, 아까 그런 의미에서 구양수 그 직고로 발미하고 소동파 재발하고 이게 좀 성격이 다르다. 지금 보면 다 같은 건데 의식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서부터 그런 것이 좀 그 고아한 그 선비의 그 노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뒤에 재발문들이 성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재발문이 있고 또 그 수장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작품이 진품이라는 거가 이제 확인이 자꾸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의 재발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그 격이 올라가고, 그걸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가 바로 소식의 어떤 형식으로 체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인화서부터 그렇게 돼서 가지고 서예 쪽으로만 보면은 재발문 되게 문인화 쪽에 보면 화제시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또 화제시라고 해야 되는지 재발이라고 해야 되는지가 그것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그 화제만 전부 다 모아놓고 재발에다가 넣는다고. 그럼 그게 화제시인지 장르가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그것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화시라고 그렇게 또 하나 뒤로 갈수록 세분화됐잖아요. 이렇게 예술 학문 세분화되니까 재화시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논서시, 그림이 없고 그냥 이렇게 시를 썼는데 서예를 논한 시 같은 거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취미를 이렇게 뭐 은근히 뭐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논서시라는 장르가 생겨져. 그 연원을 따지면 최초로 보면은 그게 최원의 초서세 이거서부터가 논서시의 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동파재발 이게 나온 게 어떤 부분은 작품에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별도로 이제 그냥 그렇죠. 예, 그냥 별도로 썼던 것도 있고 막 이 섞여 있다고 주로 보면. 작품에죠. 뭐 하게. 근데 그걸 다 찾을 수도 없고 예. 나중에 그 글만 이렇게 남아지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아무튼 이걸 썼었을 때는 자기가 직접 봤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작품을 보고 이 내용을 쭉 기술한 거 보면 이제 작품을 보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썼겠지만 우리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이 느끼는 바를 이제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나중에 동리창 같은 경우는 동리창이 굉장히 그 수집가였거든. 그 사람은 수집가도 여러 가지 있는데 감상자에서 최초로 전체 그 컬렉터라고 그럴까 이런 거 한 사람이 동리창이어서 동리창에 안 거쳐간 작품이 없어. 그 작품만이 지금 남아 있어 거의. 따라서 동리창은 그 작품 뒤에다가 전부 다 글을 썼어. 그건 진품이고. 진품 뒤에다가 달인. 그러니까 왜 어떤 작품 보면은 작품은 요만한데 뒤에 이만하게 나온다. 그 뒤에 계속 받아가는 거지. 우리나라 세안도 그거 마냥.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뒤에 공간 비워놓은 것도 좀 있고.
근데 그거는 좀 독립창은 그 시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거의 다 찾을 수 있어. 내가 많이 찾아놨어 그 화산지 숲에다가 작품 뒤에다가 이렇게 한 거가 있어. 근데 소식 이런 것들은 거의 그런 게 좀 없더라. 그리고 저 여기 보면 주석에 사고본, 이연사, 호남본 이런 게 이게 어떤 걸 그러니까 사고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본이지. 중국의 이제 그 사고본이라는 사고가 보니까 그게 왜 사고야? 그 창고가 4개 있다는. 맞아. 사고전선인데 네 개의 창고. 옛날에는 경사자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경사자집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자집해서 그때 책을 놓아뒀던 것이 내 집을 했었어. 내 창고야. 내 집이지. 도서관이 네 군데가 있는 거야. 이렇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고전서라고 그래. 거기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것은 청나라 때 이렇게 그 권룡황제 저렇게 하기 때문에 교감도 비교적 그 정확하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틀린 것도 많이 있어. 없어요. 그 당시 또 그게 1차 저기 한 거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고본이라고 한 거고 이연사하면은 지금 저 뒤에 그 예, 일본 이연사에서 나온 중국사의 대론 대계가 있어. 그거. 저는 저게 근데 다 완성되지는 않았어. 나는 다 완성했는데. 근데 광해주 쌍집도 전반부는 완성했고 후반부는 아직도 출판 광해주 전에- 쌍립도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게 20권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어. 그리고 저거는 그 한 사람당 맡았어 이렇게. 저 이연사는요? 근데 지금 내가 한 건 나 혼자 한 거잖아. 그 많은 거를. 그렇게 해서 그걸 그 앞에다가 줄을 내가 다 달았었어. 처음에 할 때 그 처음에 하니까 그래서 내가 사고본 이렇게 호남본은 여기 또 호남본이라고 호남 출판사에서 이렇게 또 그건 한국에서 출판. 중국 호남 출판사에서 중국 호남 출판사. 지금 여기 이런 거 말이야. 이것도 20권 40권이야 서화. 그래서 저거를 갖다 호남본이라고. 저게 호남본이에요? 그래 저거는 백화로 돼 있지. 그래서 크게 그리고 대만에도 있는데 대만 거는 주로 그 중국 거를 번체자로 바꾸고 그 내용은 똑같아서 처음에는 대만본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더라고. 크게 여기 저 나오는 그 원본은 다 요 세 군데에서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 그 세 번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 근데 세 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그걸 다 찾아봐야지. 그런 게 주가 그런 게 없으면 시비가 많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어쩌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그 이거 번역 뭐 지금은 다 끝났었지만 끝나기 전에는 주로 저게 다 내가 나온 책들이거든. 근데 이런 거 옛날에 이렇게 쭉 해서 낙권들을 내가 모르니까 내가 공부하려고 번역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만약 몰라서 공부한다고 하면 사단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서해 백문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한 인사동 얘기 80%가 다 구라라는 걸 내가 알았고 근거도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미학 무슨 뭐 여러 가지 용어 뭐 등등 해서 쭉 내고 중국 책 뭐 유명한 것들 다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용하는 거가 계속 그 반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유명한 글귀 같은 경우 소동파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다 원본을
다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판본이 정확해야 되잖아. 내가 만약 어떤 책을 그때 해야 무슨 주로 호란본 했는데 호란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현석 때도 저걸 또 그때 마침 또 다 구입하고 그때 대제 보니까 또 틀려 이 본문이. 근데 본문이 틀리면은 아무리 뒤에 잘해도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못했어, 안 했어. 왜냐면 그 교감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걸 저기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보면 저 지금 허각교인이 또 그 여기 저 중국에가 있어, 그 왕펀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제 뭐 사고본이 어떤 애 뭐 자꾸만 줘 이렇게 자료들을.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요새는 PDP가 잘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중국 사고본도 옛날에 여기 저 CD를 옛날 56구 뭐 이렇게 한번 CD를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돌리기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었었는데 그걸 또 저 허학교에서 또 어떻게 또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서해만 관계돼서 그걸 잘 또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그지? 그거 안 했었으면은 없었으면 안 했었을 거야, 그지? 못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못하죠. 자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러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지금 그걸 다 지금은 이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다 또 고맙게도 내가 그 호란본도 다 저 그 PDP 다 떠가지고 지금은 다 저 갖춰져 있어 이현산이가 다. 그래서 또 새로 나온 것도 일부러 사가지고 또 그 몇 개 가지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자료가 없어서 못하지는 않지. 아 그래서 끝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게 그 공력이 뭐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그 일환이야 이것도.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사고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은 내가 하니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 왜냐면 이현선 나름대로 저 전문가에서 자기들 거라고 그러고 사고본은 나라에서 그때 한 거니까 지들 거가 맞다고 그러겠지. 근데 이제 호남본 같은 경우는 현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참고해가지고 본 거겠지, 그지? 여튼 간에 내가 거기서 뭘로 했다 하는 것은 내 의견이라고. 네. 근데 그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나도 자신은 없어.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안 그러면 뭐 해야 되니까 누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게 뭘까 참고야 참고. 그래도 국내에 저 이런 거가. 근데 문제는 그게 한 40권 이렇게 저가 되는데 그 출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려고 그랬더니 또 후원 같은 게 그게 없어서 그냥 해도. 그래서 내가 아까 요 이철이라는 놈이 오늘 전화 온 것도 그래서 내가 지가 보자고 뭐 쫓아온다고 막 오지 말라고요. 내가 연락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북경에 있었을 때도 그 나 때문에 그 서화 이런 걸 많이 해서 제박석이니 뭐 이런 거 작품 많이 이렇게 그 수집했었어. 근데 뭐 얘는 워낙 돈이 많은 놈이니까. 그거 한번 쓸데없는 얘기고. 한번 만나려고. 여기 아니 자기가 뭐 정식으로 좀 뭐 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뭐. 아니 너 안 받아. 너 같은 거 안 받았어. 옛날에 공부를 안 하고 뭐 지금 다 늙고 새끼도
저거 할 거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냐 할로 막. 걔도 하게 다 마치고 그랬었지. 자 그래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는 뭐 금요일 날 할지. 예. 응. 예,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주는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날. 근데 2월달에 좀 복잡하네. 그 다음 주 저렇게 해서 그 당신이 하던 여기 누가 연락을 하는 거야 모르겠다. 그것 좀 줘. 그 논문 작성법. 예, 예. 저희가 주던 정창렬이 지나가 하던 자네가 하던 간 다음에는 그거 한 30분 처음에 그 특강을 해줄게요. 논문 작성법. 고맙습니다. 내가 보니까 좀 안 되겠어 이렇게. 그 옛날에 내가 그 학교에 있었을 때 그 논문들 어려워가지고 내가 한번 하루 특강을 한 거가 있어.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할기는 어때? 괜찮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네, 다 좋습니다. 학교하고 관계돼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저 황정교는 황정교는 몇 가지 재밌는 점이 있어요. 어떤 재밌는 점이 있냐면 황정교 글씨 어때요? 송광수는 어때? 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이라는 게 있어야지. 대답도 없고 그러면 어렵지. 활발하고 그 사람 그 평이 뭐 글씨를 죽은 뱀이 나무에 걸쳐 있는 것 같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동파하고 둘이 전 그 술 먹으면서 놀다가 얘기하는데 예. 서동파가 먼저 아이고 자네 글씨는 죽은 뱀을 나무에 걸은 것 같다. 네. 축축 늘어진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글씨는 저 바위에 눌린 두꺼비 같습니다. 그러고서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두 사람 글씨의 특징을 가장 잘 선명하게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전해져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그 서동파 글씨 같은 경우는 언필이거든. 그래서 약간 보면은 납작하고 이렇게 좀 약간 사각적으로 돼 있어. 그리고 황정경 글씨들은 쭉쭉 길게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폭사형이라고 그래. 폭사가 뭐냐면은 자전거 축에 있으면서 옆으로 쭉 가는 거 있죠. 그걸 복사형이라고 그래. 폭사라고도 그러고 복사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가운데 있으면서 사방으로 쭉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하고 그러면은 아까 같이 그런 죽은 뱀이 늘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에 저 운명이라는 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도 봐. 아니면은 그게 참 아무튼 묘해. 그 오묘한 것은 참 말하기가 어려워. 오묘함이라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서두로 거창하게 하냐면은 논문을 누구를 잡느냐 아니면 뭐를 쓰느냐도 보면은 뭐 지금 다 늙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젊었을 때 저기 오라면 그게 평생 간다. 자기 그 일생을 좌우해. 나 같은 경우는 고양수 했었잖아. 그러니까 고양수처럼 돼. 삶이. 근데 내가 알기로 국내에서 황정경 저기 했던 사람은 김병기야. 김병기가 대만에서 그 박사 받았는데 반은 그 문학을 썼고 반은 서예를 썼어. 황정경. 반은. 그래서 그랬었는데 황정경은
처음에 주월이라고 그 당시 그 어떻게 관각체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그 과거제를 보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선생이야 그냥.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 그 주월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안 배운 사람들이 없었어 거의. 황정균도 그 사람한테 20년을 배웠어. 근데 소동파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소문 사학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거든. 황정경, 그 조보지, 진내, 또 하나 누구더라? 그 진관. 아무튼 그 중에 좀 황정경이 제일 그 높아. 그리고 황정경 자체가 강서시파라는 진관, 조보지, 그 진내, 그 황정경이 네 사람인데 그 강서시파라는 시파를 창시할 정도니까 상당히 문학적 재능이 높았던 거죠, 그죠? 근데 하나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은 당성 8대간을 안 들어가. 당성 8대 가면은 그 한유, 유정원, 구양순 그리고 그 구양수 하다면 구양수 제자 5명, 삼소, 소순, 소식, 소철, 왕한석, 증무 이 세 사람 이것이 당성 8대가거든요. 그 중에 일단 이 황정견은 안 들어간다고. 따라서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저 시를 전 강서시파 적용해서 시에 뛰어났었지 문장에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시에 뛰어나고 문장에 뛰어나고 왜 중요하냐? 시에 뛰어난 사람은 문장을 쓸 때도 시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문의 제도하지는 못해. 문의 제도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그 도를 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문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이렇게 뭐 이런 거가 많은데 시인이 그 되게 문장을 지으면 어떤 그 병폐가 있냐면은 글을 꼰다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보다 이게 뭔가 시인의 그 주특기가 그래 그 허학교도 좀 그러겠지만 시를 지려고 그러면 남이 모르는 것 같은 거 막 이런 거 약간 좀 꼬고 뭔가 좀 은유법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알기 쉽게 눈을 뭐 육각하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백거이 같이 백거이는 항상 그 시를 져가지고 노모한테 보여줬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면은 되고 이해가 못하면 계속 그 수정을 할 정도로 그래서 백거이 씨가 좀 편안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용어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사람을 놀래키고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가 시인들의 특성이야. 또 뭐 그런 걸로 경우로 따질 수가 있지. 근데 문장이 그런 거가 많아. 그래서 문장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평순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나오게 돼 있다. 그래 보여. 그래서 아까 주어로한테 그렇게 배웠었으니까 기괴한 것들만 많이 배웠겠지. 좀 많이 기이한 거. 그래서 이 서동파를 만나고 나서부터 또 한 20년 그 스킬을 갖다가 빼려고 그랬는데 그 빼지를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왜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기이한 행동이라든가 뭐 이상한 거 보면은요 어떤 데서 나오냐면 내가 보면 컴플렉스에서 나와. 그 컴플렉스를 표출하는 거가 있고 감추는 거가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식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보면은 황정경입니다. 그나마 이 사람 구양수 소동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었으면 아마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글씨 보면 정상적인 글씨가 아니야. 전부 다 쫙쫙 뻗고 뭐 아무튼 이렇게 하고서 그래서 그 뒤에 서예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가들이 이 사람 글씨를 화제 쓰는 데는 좀 서체로 또 이렇게 쓰면 그것도 안 맞으니까 이것을 주로 황장구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 글씨도 잘못 배우면 병폐가 제일 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원곡이에요. 원곡체는 보면은 꿍짝 두 박자야. 꿍짝 눌렀다가 꼭 튜브 짰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황정경을 갖다가 축소시킨 거야. 이렇게. 아주 그래서 원곡체. 그러니까 그 원곡체 주로 어디다가 써? 간판. 그렇지. 그건 형편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아주 보편화돼 갖고. 그러니까 황정경이 더 그랬었다. 그 보편화됐다 뭐 저격으로 하면 그 예술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라. 어디 간판 걸기에 좋은 것뿐이지. 주점에 그 걸기에 좋은 작품이지. 고상한 집 사람방에 걸기에는 부족한 거지. 아, 그 알아듣네 보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되게 그 뒤에 글 쓰는 사람들은 격을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공한 그 김병기는 하는 행위가 지금까지 보면 그런 쪽에 주로 많아. 그러니까 거기 중문과 교수잖아, 그지? 그 중문과에서 그거나 제대로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그 사람 행위하는 거는 전부 다 서예만 하잖아, 그지? 그 나이 보면 서예과 교수인 줄 알아? 중문과 교수. 전북대학. 지금은 이제 다 끝났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가 만약 서예과 교수 하려고 그러면 나처럼 나는 원래 중문과 교수야. 원래 중문과 교수였다가 때려치고 서예를 전공으로 일기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자격이 있는 거야. 지금 말한 거가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건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자기 거만 잘하면 되지 꼭 자기 거를 해서 거기서 약간 빛을 못 보고 아니면 저기 하고서 이렇게 딴 쪽에 돌리니까 까만 동네인 것 같아서 걷다가 지가 뭐 불 켜고 혼자 다니고 그래야 좋은 거냐 그거는 난 꼭 모르겠어. 김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하는 짓이나 잘하라는 꼴깍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사단에서 많이 공헌을 했어. 김병기라든가 뭐 조민환 뭐 누구 많이 했었어. 그 사람들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서예는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거기는 논문이 반반이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지? 김병기는 반쪽은. 나도 처음에 구양수 쓸 때 구양수 전 서예 좀 논문 어떠냐니까 지도교수가 그건 박사학위 받고 나서 쓰시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그 둘이 결합한다 그러면요, 그거가 올바른 학문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양수 겹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아무튼 간에 그 구양수 성사다가에서 요 소식하고 황정경은 둘이 짝짝꿍. 그리고 미불하고 채양이 죽어서 이제 서로 교류는 없었지만 둘이 많이 짝을 져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양하고 미불은 수구파. 그리고 소식하고 그 황정견은 창신파. 이렇게 둘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전 그 상해서풍의 대표는 소식을 주로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는데 물론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은 또 미부를 또 언급도 많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로 보니까 딱 그 관점이 그 하나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 서예를 학술적이니 어떤 그 도학적이니
이런 어떤 선비적인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전부 다 소식을 얘기를 하고 글씨 어떤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이렇게 봤었을 때는 미블을 얘기하고 왜냐면 미블 용필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거든요. 소식은 용필을 할 수가 없어. 구사할 수가 없어. 어렵고. 그 소식은 저 글 쓴 게 아니야. 말이 좀 이게 척척 알아들으면 난 고마울 텐데 말을 못 알아듣고. 그 사람은 마음을 표현해서 쓴 거지 글씨를 쓴 게 아니라고. 근데 미블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쓴 거지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서여기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관점으로 보면은 소식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미블은 아니라 위배한 거야. 그래서 미블을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더 황정경 그렇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대로 하면 미블은 상위에서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지.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저기도 많이 했었고 예. 아니 어쨌든 글씨에 뜻이 들어가야 뜻이 들어있지. 들어있는데 그 사람은 그 나중에 미블 할 때 그 내가 저기를 쭉 이렇게 하고 그러겠지만 그 사람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 자기 할아버지가 무인이고 자기 엄마는 그 젖먹이었거든. 황후 젖먹이었었고 뭐 이게 등등을 해서 얘는 그 컴플렉스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직장도 별로 없었어. 그 궁궐에 계속 있다 보니까 너 저 가서 혈리나 하고 그것도 가서 정치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밥 먹고 거기서 글씨나 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소식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글자에 좀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러니까 상해 서풍에는 돼. 충분히. 새로운 서풍을 일으켰거든. 근데 그 뒤에 하는 짓거리 보면 맨날 그 나비 작품 같은 거 뭐 지금 내려오는 중추첩, 왕언제 중추첩 이런 거 전부 다 미블본이거든. 그런 거 많이 해서 가짜 만들고 저렇게 하고서 뭐 팔아먹고 뭐지.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 황정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조금 내가 보면 정통파라든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정경 같은 사람이 내가 이거 제발 쭉 보니까 뭐 아니면 여기도 나오셨지만 주로 그 중심을 두는 거가 그 운이야, 운. 왜냐면 이 송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추승하는 것이 진운이야, 운치. 그리고 제일 금하는 거 속기. 근데 자기가 그 속기에 뼈저리는 아픔을 느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일반 사람 속기가 없는 사람은 속기라는 말을 모른다. 김생 속기라는 말 알아? 딱 표현은 말하면은 자꾸만 자네가 속기야. 모른다 그러면은 나는 속기가 아니야. 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글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항상 속기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뭐 대장부가 100가지 일을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도 속된 일은 치료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건 자기 경험담에서 뼈아픈에서 나오는 거라. 근데 그 소식 같은 데는 그런 말 없어. 만약 그런 말 하더라도 넌듯하게 다른 식으로가 표현하지. 그거를 자기가 겪은 사람은 후배들이니 아니면 제자들이니 그 뒤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거 하지 말라고 강조하게끔 많이 하지. 저기 직장생활 많이 해서 그런 거 많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 당시는 뭐 술만 먹고 뭐 술 먹지 마라 아니면 뭐 하라. 꼭 자기 나쁜 거 그렇게 하라고. 딴 사람도 생각도 안 하는데 그거 조심하라고 막 그러지. 그치? 그건 자기 컴플렉스야. 그래서 내가 소동파에 비해서 황정견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난 그게 호불호가 그냥 정해져 있어. 자, 아무튼.
기름 무정사바 제공가 활직공가 고궁시 문치지어 수위한무 지금 이런 것도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시인의 시 안으로 나오는 거야 시인의 눈으로서. 나 저런 거 딱 보기 싫어. 꼴값 떠는 거 같아. 그 처음에 그 한유가 그 문의 제도를 하면서 그때 그 구호를 외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 일장일단이 있거든. 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 문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 순문학은 그러니까 고급 예술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양 쪽으로 하면은 사롱 문화라고. 사롱 문화 같은 거 이런 거 저가오라면 왜 서양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외화 보면은 오페라 갈 때도 꼭 그냥 그 꼴값 대고 뭐 장갑하고 뭐 눈 안경 뭐 이렇게 하고서 뭐 아무튼 이런 꼴값 떠는 거 그게 사롱 문화라고. 그런데 당나라 때까지 그 전에 우진 남북조에서는 주로 그런 문화가 유행을 했다고. 사륜문, 그걸 변려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한유가 그걸 보니까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뜻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하고 거기에 도를 실어가지고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거가 문장인데 너무 글만 꾸미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고문운동을 시작한 거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러니까 통속적인 말 많이 쓰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뒤에 그걸 속문화라고 그래. 속문화. 속문화가 나쁜 뜻은 아니야. 속문화를 갖다가 지금 현대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대중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해도 대중화하면은 속서에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난 대중화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유가 그 글 같은 거 물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문장은 누구나 익힐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써야지만 평이 하고 물리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인은 아까처럼 그 어려운 거 아니면 이상한 거 해가지고 놀라게 한다고 사람을 눈에 띄게. 그래서 난 내가 그 젊었을 때 그런 식의 구양수에서 고문운동 이런 걸 내가 또 전공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아까 말한 처음에 전공을 뭘 하느냐가 평생을 간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그지? 그때만은 내가 시를 전공했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을 거야. 글씨도 그럼 미부를 좋아했을지도 몰라. 근데 내가 고문 전공하고 그런 쪽으로 하니까 미부는 천히 보고 소식을 높게 본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음이 그렇게 가져야죠. 그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어떤 거를 선택해도 좋은데 제발 큰 거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거를 해야지 나중에 잡아먹을 게 많아. 뜯어먹을 거다. 작은 거 선택하면 눈에 그냥 보여가지고 그때 먹고 내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계속 공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일회용으로 끝나는 거지. 아까 황정경 같은 거 이런 거 봐서는 바로 그런 식이야. 왜냐면 그 후에 소식이 있고 그 후에 구양수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은 얘는 말썽에 있어서 얘기거리도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한 번은 위에서 다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뭐 써먹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학문이나 뭐나 사회나 뭘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소식 같은 거 하나 딱 하고 그러면 위에 구양수는 좀 다 각 분야의 전공이니까 소식은 거기서 띄어났으니까 위에서 영향을 받고 아래에 영향을 준 거니까 충분히 이건 길게 써먹을 수가 있지. 황정경 하면 그때만 써먹고 뭐 별로 그렇게 내가 보면. 근데 그걸 모르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속을.
공부를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다 이해가 되겠죠? 활주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글쎄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온 뭐가 있어서. 진도 오늘 진도 빼야지. 저번에 많이 했는데 안 나왔었잖아. 들었어 이렇게? 저번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진도만 뺐어 이렇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에. 그러니까 맨날 뭐 본인 위해서 맞춤만 이렇게. 빠졌다 안 빠졌다. 그러면 뭐 나는 없다가 장단을 맞춰.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눈치지어 수위 한무 여기 했었었지. 묘진 팔법 당시 사대부 개 친승지화 상칭 장충 장충의왕 필법 입식품 중에서하 불능출 기우 안관 영감 대 불감라 희릉은 여기에서 쓰지만 성태종 희릉에다가 영희릉에다가 장사를 지내서 희릉이라고 이 사람이 쓴 거야. 그러니까 성태종이라고 쓰기가 뭐 하니까 가끔 이렇게 뭐 많이 해요. 성태종이 무로서 사방을 평정했다. 무력으로서. 근데 저게 지금 우리 송나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저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글쎄 뭐 처음에 통일할 때는 무력으로 하지 그럼 뭐 문력으로 하는 건 없지. 근데 저걸 하면서 피 냄새를 본 사람하고 똑같이 봤지. 참 말이 좀 이상하다. 뭐 당태종도 받고 다 우리 이방원도 받고 다 봤었잖아. 근데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것하고 뼈저리게 덜 느끼는 것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가 뭐 있겠지, 그치? 우리가 살육을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했다고 쳐도. 근데 송나라는 처음에 그것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나라는 무력으로 해가지고 당태종이가 하니까 그 나라들이 강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 뒤에 그런 나라들이 주로 하는 거는 부국강병이야. 근데 송나라는 그거 갖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천하의 그 병장기를 전부 다 녹여가지고 솥을 만들어. 그리고 문치주의를 표현해. 그리고 금나라 같은 데는 조공을 바쳐. 쳐들어오고 자꾸만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서 외교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송나라가 제일 문이 성행했던 나라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었을 때는 무인 집안이 높겠지. 근데 지금 이런 판국에서는 무인을 개같이 본다고. 아주 그냥 그 천하의 나쁜 놈으로 보는 거야. 미분 할아버지가 그때 무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집안의 컴플렉스야. 그러니까 무인의 그 딸, 자기 엄마지. 엄마는 또 유모였단 말이야. 물론 그 사람 나중에 화후가 됐었지만 아무튼 유모가 남의 전매기가 그런 집안이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컴플렉스가 얼마나 컸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그냥 뭐 당나라 복장하고 다니고 뭐 이상하고 뭐 돌에다가 그냥 형님 절하고 그러니까 그걸 미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미친 척 하라는 거가 그 사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사연이 있다고. 그러니까 글씨도 그런 걸 갖다 카프라찬이라고 이상하게 쓰고 저렇게 그런 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는 몰랐었을 때는 그런 게 신기하게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그런 게 얼마나 꿀값인지. 지금 바로 이거야. 사방을 평정했다. 그래서 그저 화사실을 갖다가 여기 화살 곶집 거기에다가 담아놓고 문치지어. 그러니까 이거 병력을 없앴다 지금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시적으로다가 이렇게 고상하게 쓴 거야 이게.
그게 난 싫어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 전부 다 이게 보면 네. 사륜문이잖아 다 이렇게. 네. 제발문 소동팔 그래서 이게 글을 잘 봐야지. 그러니까 누구 거를 보느냐. 내가 오늘 구양수라든가 소동파 거글 많이 보는 게 더 나아. 그게 제발문의 어떤 표준처럼 되고 저는. 이건 거의 시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좀 감정이입이 돼. 우리가 모르면 그런 거 모아보지만 제 말 듣고 보면 좀 그런 게 느껴집니까? 네. 느끼면 안 되는데 괜히. 아니 어쨌든 먼저 뻥하고 이 말씀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뿐인데 얘기해 주니까 이제 필히 꼴값 떨지 벌써. 네. 문치, 문의로 다스리는 그 여사의 수위 한목. 그래서 한목은 여러 의미로 써요. 한목은 포괄적이야. 근데 이 서론에서 한목은 서예야. 근데 이게 만약 중국 문학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한목은 시문이 될 수 있지. 왜냐면 붓하고 먹이니까 붓하고 먹으로 쓰는 거가 시문할 때는 시문이잖아, 그치? 근데 시문을 글씨로 쓰면 뭐가 돼? 서예가 된다고. 그래서 서예 시간에는 서예라고 하는 게 좋고 또 뭐 어떤 때는 한목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저거가 서예 시간에 한목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손가락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저거를 또 한목이 서예라는 또 사전 보면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가 서예 시간에는 서예 이렇게 하는 거가 더 낫다 하는 얘기야. 똑같이 해석을 하면. 그럼 이게 뭐 한목은 뭐라 어쩌고 사전 찾아보고 어쩌고 그럼 뭐 붓하고 먹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지, 그지? 아마 소동판이 뭐 딴 사람이 수문에 썼을 때는 수의 한목보다는 뭐 서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썼겠지. 물론 한목하고는 또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서 더 시문도 포함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그럼 시문집에서나 쓰지, 그치? 여기 글씨 얘기 나오면서 아무튼 별로 고상한 척 하는 거야.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척 하나 안 하나? 몰라. 그 몸에 배 있으니까. 근데 고상하지 못하다고 저 집에서 맨날 야단 맞고 주위에서 저거 그러면 어디 나가면 고상한 척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고상한 사람이 보면은 똑같이 고상해도 거기는 몸에 배서 자연스러운데 여기는 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 그러면 좀 이질감이 나와. 그 강북 사람이 강남 사람하고 뭐 식사하고 그러면 강북 사람은 미리부터 연습하고 조심하는데 걔들은 그냥 일상적이잖아. 근데 어디선가 뭔가 뉘앙스 행동에서 뭐가 나와. 지금 싫어서 그래 내가 이기는. 그래서 묘진 팔법, 팔법은 영자팔법이 영자팔법에 다 했다. 그러면 이거 한목은 서예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그 서예 얘기하면 그럼 서법이라고 쓰는 게 더 훨씬 낫지 요즘. 당시 사대부는 개친지 그 지화. 그래서 친이 그 지화 그 가르침의 그 필액을 가르치는 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글씨를 잘 써서 친히 이거를 배웠다. 필액 이런 거를 이런 걸 배웠다. 나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 해석이 조금 의문스러울 수가 좀 있어. 커학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기서 필력이라고 해서 꼭 필력보다는 그냥 글씨를 배웠다 이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화가 되죠. 그림이 그렇게 말하고. 예, 저 화자가 똑같이 어려워요. 화도 되고 아, 획도 그러니까. 되니까는. 예, 그런데 이 화를 이렇게 써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야. 예, 예. 전부 다 이렇게 화를 난 옛날에도 이렇게 썼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칼도변을 옆에다 하면은 그건 그건 분명히 획이죠. 획인데
또 이렇게 그건 했으니까. 얘기하고 아무튼 그러게. 처음에 저도 내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네. 처음에 이렇게 쓴 헷갈려요, 거 있잖아. 예. 근데 그거 안 쓰는 게 좋아. 그냥 쭉 긋는 게 나아. 그림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에서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해. 이렇게 하라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그럼 나는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서예 할 때는 밑에 이렇게 하고 그림 하면은 글쎄, 안 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왜 모르겠냐.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그 안희주 형님은 전부 다 급작은 고민술이잖아. 서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급작에서 전부 다 이렇게 예. 긋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식사 시간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급작 책들 봐봐. 고민술 없어 이렇게 써. 화선술 수필도 이렇게 안 쓴다. 쭉. 그래서 그전에는 내 책 보고 전부 다 이렇게 뭐 옛날. 아까 그 뜻으로다가 그렇게 했다고 아, 그림하고 내 딴에는 표현하느라고 그 꼴까지야. 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지가 만든 거야. 격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어떻든 간에 전부 다 이거 뭐 영자팔법처럼 피렘 이런 걸 갖다가 몸소 배웠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저런 거 말을 참 어렵게 쓰잖아, 그지? 영자팔법을 다 했다. 그리고 당시 사대부들은 모두 서예를 배웠다 이런 뜻이라고, 그지? 나는 그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말을 좀 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자 맞췄고 다섯 자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야. 대규를 하려고. 대규라고 그래, 대꾸라고 그래. 그것도 참. 그래 대꾸라고 그랬냐 난. 옛날에는 귀라고다가 많이 했었는데 구절이야 귀절이야. 그렇지 이런 게 내가 아직도 할아버지들은 구절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말 하나 하는 거가 내가 굉장히 고민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찾아보고 여러분이 나는 대꾸 구절 그렇게. 그럼 또 하나 또 어려운 거. 거북이 귀야, 거북이가 구야. 구. 앉아가면 안 돼. 그럼 구라고 그랬었지. 아니 뭐 그도 안. 그 귀갑 수고는 뭐라고 읽어? 구갑 수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참.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하나 알았던 거는 예. 그때지만 내가 지금 총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건 국압수거리라고 아니겠지, 그지? 자 상칭 그래서 그 일찍이 칭자 그 충의왕 이거 충의왕도 이거 쉬우거든. 이런 거 찾아보라고 저 전숙인데. 이 사람은 장려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충의왕을 칭찬하고 그래서 필법을 신품에 들였다. 중회, 이 중회라고 하는 거는 중은 국내를 말하고 외는 국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할 때는 번역은 국내외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때가 봤었으면 자기가 송나라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요 송나라에서 금나라 같은 데도 이 사람들은 이민적으로 보는 거지. 조공을 냈었지만 그러면 거기는 왜야? 거기에 또 그때 조선 뭐 고려 뭐 이런 데는 더 그렇지. 변방. 그러니까 거기는 왜지, 그치? 1번.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도 이렇게 그 알려졌다고 했을 때는 중외 이렇게 합니다. 또 중외 안 하고 보통 어떤 데는 내외 이렇게 많이 얘기도 해요. 국내, 국외 이렇게 해서 내외라고 또 많이. 그러니까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중국 밖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건 지금 관념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때는 중국이라고 쓰지를 않았었으니까. 중국은 중화민국 돼서 중국이잖아. 그전에는 하니까 중국이라는 거는 중외라고 하는 거는 중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중원과 박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내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저 훈민정에 나왔었을 때 그 국지영 2호 중국 할 때 중국이 어디냐? 중국이 아니야.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국이 아니야. 그 중원을 말하는 거야. 중에 있는 중원에 있는 나라. 거가 그렇게 썼으니까 이거 중국이지. 이거는 그때 관념하고 지금 관념이 다르지, 그지? 그때는 중국이 없었잖아. 예. 그러니까 해석과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 항상 지금 관념으로다가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근데 옛날 글을 봤었을 때는 옛날 타임머신을 가서 그때 상황에서 맞게끔 해석하는 거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수영 어떻게 생각해? 네. 근데 나를 만난 게 꼭 행운은 아니라고 해서 참. 아무튼 국내외 그 서학 얘들이 좀 서학이라고 썼어. 지금 요런 말 같은 거가 어떤 때는 서도도 나올 때도 있고 되게 서법이라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용어니까 내가 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런 거 하고서 아 어느 때 저런 걸 썼구나 라는 말이 중요해. 여기도 서학이라고 이렇게 말을 쓴 거는 조금 이 사람은 서예를 갖다 학문으로 봐고 저렇게 썼으니까 이런 것이 근거가 되는 거야. 서학이라는 말은 언제 썼는가, 그지? 불능, 추움, 기후 그 오른쪽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가 더 넓게 이 오른쪽에서 기후 저 말을 참 많이 써요. 문장에서도 많이 쓰고 시에서도 많이 쓰는데 옛날 그러니까 오른쪽은 옛날에 여기서 높이니까 그것보다 더 나올 수 없다. 그거보다 비교급도 되고 오른쪽이라고 해서 꼭 오른쪽이라고 써도 되고 그 뜻은 그보다 더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만 만약 이렇게 쓰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 이걸 모르면 그 오른쪽에 우자가 왜 해석이 안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껄껄 웃으면 돼. 왜냐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안 끝나. 그리고 그러는 사람은 꼭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또 그거 설득시키면 또 딴 얘기 막 하고 이 사람은 또 그런다 성격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사장 찾아보세요. 그게 제일 낫지. 김선생 아주 경험이 많은가 보다.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사진에 다 나와. 안관 영감. 그래서 우러러 그 감상 이 영자들이 참. 그 옛날 영자는 빛날 영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좋은 감상, 빛나는 감상 이런 것을 본다는 얘기인데 굳이 영자를 갖다가 써야 되는지. 그래서 난 뛰어난 감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뛰어난 감상을 보면은 크게 속일 수가 없다. 처음에 이렇게 썼을 때 황제 거를 갖다가 평하는데 일반적으로 황제도 잘 안 평하거든요. 황제 잘 평하는 사람은 누가 평했어? 정치에 뜻 있는 놈만 피는 거야. 아부떨라고 황제 평할 때 좋게 평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단칼에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일반 저하고는 황제 평한 거 거의 별로 많지가 않아. 그리고 하지도 않지. 뭐 그럼 해야 될 거가 있고 안 해야 될 거가 있잖아, 그지? 왕욱은 개음서 초 호칭 최득득의 송제 일의 사장 제비부 사대부간 미문 칭술 기 미경 대도 병화시 개유 목적 제 난정 우자 급소시 우문 분탕지여 천부존 일. 요 적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쓰죠. 요거 쓰고
그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첫받침 쓰는 거가 있고 또 그 앞에 발족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가 있고 발족에다가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했으니까 요거는 그 목적 상태 아니면 요 원본 할 때 꼭 그 확인해 하시는 거가 좋아요. 그거 참 어려워. 귀찮다 그러고 또 다 그 같은 뜻인데 지금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쓰는 거는 백화로 쓰잖아요, 그죠? 백화로 쓰니까 간자로 쓴단 말이에요. 간자로 쓰면은 구분이 잘 안 돼, 그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간자로 쓰면은 전부 다 이자로 이걸로 다 쓴다. 근데 이런 거가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가 전부 다 간자는 이거야. 이거야 간자는 전부 다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백화문 저 중국에서 나온 책들은 전부 다 저 백화로 쓰니까 간자로 쓰니까 여기는 이게 안 나와. 근데 아까 사고본, 이연사본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런 거가 나와. 근데 이연사 것도 조금 하나 문제가 있는 거가 이연사들은 간자를 쓴다. 약자를 쓴다. 근데 약자는 그 1번만 쓰는 거지 통용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사고본도 한번 봐야 돼. 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야, 원문들을. 자, 왕일지의 그 개음서. 이 난정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개음서라고 이렇게 쓴 거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차라리 개첩은 나. 개첩은 나요. 근데 개음서는 난 아주 이 사람만 미룰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황정경. 황정경 선생님. 그게 꿀값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모르지. 그러니까 난정서도 이렇게 써야지 맞는지. 이게 참 어려워. 지금 여러분한테 괜히 이상한 얘기만 해가지고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어서 죄송한데 죄송할 것도 없어. 그럼요. 지금 이렇게 난정서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죠? 많아요. 난정서는 다 아는 거니까 이거 지울게. 그 외 이렇게도 쓴다. 근데 그 서자가 다르지, 그치? 여기. 어떤 거 아까 난정서라고 써야 되는지 또 이게 서문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는 얻은 걸 또 써야 되는지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처음 앞에 것만 본 것 같은데. 앞에 이거 지금 이 서자들도 다 서문이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봤다는데 뭐라고 얘기할 말은 없지만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지금 여기 쭉 앞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열고 금지 시서 지금 옛날 보니까 또 슬프다 그럼으로써 열 서시인 지금 사람 그것을 갖다가 여기 기술하는다 해서 요갈 때는 이렇게 썼지. 예. 그래서 요걸 난정서 요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난정서라는 거가 서문이야 물론 36사람이 졌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시를 못 졌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하니까 기념식으로다가 하려서 그걸 갖다가 모집해서 책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다 술 먹고 그 난정서 가봤었잖아 거기. 네네. 유상국수. 예. 거기서 이제 술 먹고서고서 야 이거 그럼 책으로 만들자. 그러면 그 앞에 그 서문이 써야 되는데 서문을 누가 써야 됩니까? 당연히 왕이지가 써야지. 그럼 내가 쓸게. 그러면서 그 유상국수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 글씨도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이렇게 종이 이렇게 한 장. 그래 그럼 내가 쓸게. 영화 고녀 세제 개축 그거 회우 난정주 사람 시일야 청량기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간접고 뭐 하고 것도 아니야, 그지? 아 이거 다 썼네 그 다른 종이 이거. 그래서 몇 장이라고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앞에다가 이거 쓴 거가 서문이라고 한 거지, 그지? 그랬었을 때 이 서를 갖다가 뒤에서는 현대 개념으로 그것을 말하려고 하니까 난정서 아까처럼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뒤에 여러 가지로 고찰해 보니 이러한 그 상황이 있고 또 글에 대해서 생각도 좀 해야 되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또 유사한 문제가 그 누구냐 회소의 그 자서첩이라고 하는 거가 있거든. 자서첩에서 서자를 어떻게 쓰느냐? 괜히 이상한 것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서첩할 때는 아까 서문이라는 거가 없어요. 그 내가 스스로 했던 거를 한 것이다 해가지고 회소가 쓴 거가 회소 자서첩이 그 유명하잖아요. 저 네. 광초서에. 그렇게 썼을 때 이 서자를 요렇게 썼는지 이러한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본문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뒤에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고 저기 할 때는 지금 쓰는 단어로 제목을 한다고. 근데 자서초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에 거기에는 뭐라고 썼는지를 확인 안 해. 난정서도 이렇게 서문할 때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용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난정서도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난정서 서문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가 맞아. 근데 난정에서 서술했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에 중에 써야지 되는 거야. 그치? 네. 의미가.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했었으면은 벌써 깊이가 다른 거야. 그러나 쓰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그리고 나처럼 이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근데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돼 있지. 네. 그러니까 자서초에 뭘 선택할까? 이것도 자기가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돼버려. 나는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아. 그냥 그거 다 통용이 되니까. 난정서도 어떤 걸 선택하든 난 뭐라고 안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원문을 제대로 봤나 아니면 그걸만 딱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나 말을 지칭하는 거는 그냥 명사니까 크게 나 틀렸다 그러지는 않아. 또 그렇게도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봐. 그러나 이런 거는 내가 겨울을 못 봤어. 개운해서.
요 할 때는 초가 여기서는 초소가 아니니까 초고라고 그래야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거 쓸 때는 개음성 고라고 쓰지 초라고도 잘 안 써. 고 자체가 초고할 때 그 고자 있잖아. 이렇게 풀초야 이렇게. 그 원과 고가. 그게 더 낫지, 그치? 초고라고 의미로 쓸 때는. 그러니까 참 송가서 쉬운 일이 아니지 하나는. 예. 너무 짧아요. 뭐가 짧아? 제가 너무 선생님 말씀을 하게 하니 짧아요. 그 얘기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그냥 농담식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 없어. 저도 내가 처음에 선생님 박사가 두 개잖아요, 그죠? 하나 있을 때도 그랬는데 두 개 있을 때 어디 가서 내가 겸손 떨고 약간 저기 하고 그러니까 걔들이 뒤에서 나중에 그러더라고. 저 새끼 좀 잘난 척한다. 지금 여기서 저 그 어떤 대학원들 다니잖아요. 서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 가서 얘기하면서 아우 나 짧고 어떻게 걔들 무시하는 거야 느낌. 내가 그런 걸 많이 당했다니까. 그리고 어떤 때 뭐 물어봐서 어떤 때 내가 뭐 해서 대답 안 하면 무시하고 우리는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이게 참 말이 굉장히 웃겨요. 지금도 아마 나가 뭐 좀 거리감이 있을 텐데 거기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면 내 말 아마 맞을 거야, 뭐, 그치? 소담 선생님이 내가 질문할 때 대답 안 해주면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소담님한테 저는 몰라. 카톡 잘 보내거든. 저는 몰라서 그래요. 소담 선생님 빨리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럼 답이 없어. 꼴값도 하지 말고 한 짓거리 그대로 해. 이상하게 오버하려고 그러지 마. 있는 그대로 제일 순수하게. 난 그런 걸 많이 당해봐서 알아. 자, 호칭 최득 이것을 갖다가 가장 득의는 뜻을 얻은 건데 글쎄 그 득의도 참 말을 번역이 어렵더라고. 그냥 뜻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 득의가 무슨 뜻이야? 뜻을 어떠세요? 터드 같은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거. 예. 그 참 좀 뭐 할 수 없이 그렇게만 하는데 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거보다 더 높은 거야. 의를 갖다가 뜻이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그것도 무슨 생각해봐야 돼. 필의라고 해야 될 수가 있는지. 마음도 예, 마음을 얻었다. 마음으로 네. 생각해. 그런 거는 다 마음이죠. 아무튼 여러 가지. 나도 참 간단하게 그냥 통속적으로 해석해주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 좋습니다. 뭐가 좋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여가가 되지. 네. 쉬운 게 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천하 제1행서라고 보통 그래 별명이. 그 천하 제2행서는 쟁자. 황지 제질고자. 네, 제질. 쟁자에는 아니야. 재질이가 그거는 천하 제3행서야. 그것도 황주 한시첩. 한식 시첩이지.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해야 되는지. 원래 제목은 황주 한식 시첩이야. 그러니까 한식첩이라고도 하고 황주첩이라고도 하고 뭐
황주 신첩이라고도 그러고 시자 빼기도 하고. 나 그걸 왜 바퀴는 다른 건가 했어. 그러니까 저렇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안 해놓으면은 네. 자기 습관대로 가지고 그게 꼭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야. 옛날에 내가 아마 그 옛날에 그 논문 쓰고 한 그때 한식첩이라고 그랬었을 거야. 좀 다 그냥 다 쓰셨던 것 같은데. 풀네임, 지금 그 소동파 그 서해 세계에 언급하셨고.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쉽지가 않다고. 안 그러면은 그게 다른 건 줄 안다니까. 지금 아까도 계엄책 하면 이게 무슨 계엄사하고 다른 책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져요. 아. 왜 그러냐면 왕이 작품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그래서 모르겠어. 송제 이래, 송제, 송나라, 제나라 그 이래로 사장, 제 비부는 비부야. 그러니까 창고 이름이 비부야. 그러니까 창고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황실에 비밀리 저장해 두는 거 이게 비부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도 비각이라고도 또 그러고 비각 또 내고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명칭을 써 이렇게 보면. 근데 비부. 근데 저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간판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어디나 여러분들 저 궁궐 우리나라 저 이런 데 가고 나면은 그 앞에 전부 다 문이 있지. 네. 이름이 있다.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비각, 비부, 뭐 내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게 정답이야. 지금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런 거 모르는 거지. 사대부 사이에 미문 칭술. 그래가지고 여기 있기 때문에 사대부 사이에는 아직 그 칭술, 뭐 칭하거나 어떤 기술하는 거 이런 걸 듣지 못했다. 요 칭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일컫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칭찬. 그러니까 이것도 뭐 칭찬하여 기술했는지 아니면 일컬어 기술했는지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왜 이것이 일반적인 것 같으면 그냥 일컬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난정사 같은 경우는 칭찬이 먼저 들어가야 돼, 그치? 근데 보지를 못한 거지. 비부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저 추사 세안도 이번에 저 뭐 또 국립국에서 저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우리라는 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못 보는 거야. 지금 여기 사대부 사회는 보지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니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다가 일반적으로 일컬어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품평한다고 그러면 칭찬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이게 술이라고 하면 기술이니까 그러면 기술 술이라고 했었을 때는 거기 내용 그러니까 관계되는 거 그죠? 난정사에 관계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할 때는 술이 될 것이겠고 그럴 때는 앞에 칭은 칭찬이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컫는 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 해석이 물론 나는 이렇게 했었지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번역을 하면 조금 좋지 않나. 근데 아직 그 미경 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도 저렇게 큰 도 저런 이 단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품위가 나타난다.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좀 다른 뜻으로 좀 써도 되는데,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큰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쓰는 용어는 좀 심한 말만 씁니다. 깡패 저 조폭들이 쓸 때. 근데 똑같은 사람을 지칭해도 사대부가 쓸 때는 좀 다른 말로 쓰지, 그지? 걔들이 쓸 때 저 쳐죽일 놈 아니면 무슨 안 된 사람들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 문장이
이것도 고상한 문장이라고 봤었을 때 거기에 큰 도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조금 좀 그래.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병화 이걸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개유 목적. 그래서 모두 대체로 그 목적으로 있었다. 그것이 그 난정서 우자. 난정서 위에 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니까 약간 의문문으로 서리법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난정서가 그렇게 되니까 보존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위에,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겠는가? 다른 거는 재화를 거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화라는 말이 더 훨씬 나. 아까 그 재화하면 아까 도덕 뭐 이렇게 그 말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면 병화라든가 전쟁이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말이 좀 순환한다고 할까 좀 어떤가 좀 허학교. 예, 그래도 많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아까 시이니까. 아까 내가 이렇게 좀 씹어 보는 거야 이렇게. 네. 나 같았으면 그런 거 좀 병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정서만이 그래도 저기 궁궐에 있어가지고 비부에 있어가지고 잘 보존이 돼서 있다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소씨 우문, 그러니까 소씨, 제나라 소씨가 만들었거든요. 소씨와 또 그 우문, 우문은 북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우문중 뭐 참 말을 어렵게 써. 아무튼 지금 꼴값 떠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보면은. 왜 우리나라도 왜 그 연개소문 할 때 그 뭐 우문중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살수대처럼 이렇게 뭐 만들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 부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분탕지어 분탕은 저 불살을 없앤 뒤에 천부전일 천에 하나가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쭉 그 뭐랄까 이것이 뒤에 남긴 거 지금 정문안정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발난정서 뒤에 거. 영사 만출 소견 묘정 유유 고난정 고위 구저배 도지 소위 태종 구지 백방 기업 필드 귀구 공사 상도 금경 실지 서가 만득 정무 석권 개방불 존 고인 필의라. 영사는 지형서가지. 지형서가 늦게 나와서 묘한 위에는 그렇게 썼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썼어, 그지? 근데 대개 보면 진적이라든가 이렇게 쓸 때는 그 발족에다가 원래 가진 자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이런 것이 또 그 발족에다가 아까 이렇게 또역자 이렇게 써. 일본에서. 그러니까 요거 나올 때 한 번 정도 난 거슬리니까 꼭 확인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그 변천관이 뭐 어떤 데서 이렇게 썼는지 지금까지 그거 별로 이렇게 유심히 안 봤죠. 네. 자, 묘한 그 필적을 보았는데 오직 그 난정서가 있었다. 근데 그것이 그 우세남 저수량들이 그 도지는 그래 있어서 도지 말한 거다. 도자가 말한 도자도 돼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는 거기에 그 구양순 우세남 본이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그걸 인본이죠. 모본이 아니라고. 풍승속 같은 경우는 모본이야. 모본하고 인본이 달라요. 그죠? 인본은 임서고, 그러니까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이 한 거는 인본이야. 그러니까 저본, 인본, 뭐 구본 이렇게 하고 온다고. 근데 풍승소는 그때 탑서가야. 탑서인이라고 그때는 그것이 궁중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관리야. 그걸 탑서인이라고 그래.
그 중에 제일 그 유명했던 사람이 풍순소야. 그런 사람이 한 거는 쌍구 모본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본이라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임모본은 아니야. 임서본. 그래서 그 중에 잘 된 거 이런 것이 나중에 권룡왕자가 만든 거가 그래서 8종이야. 난정 8종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난정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 글씨 배울 때 이런 것부터 쭉 알고 그 다음에 난정서 내용도 알고 그런 다음에 글씨를 쓰는 거야, 그지? 그랬으면 그랬으면 아니라 그래야지 되는 거야. 선생이 그걸 가르쳐 줘야 돼. 알지 못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은 아니 다른 데서 이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선생이 아니거든. 전부 다 그런 사람한테만 배웠으니까 그 사람이 선생이 되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생이 만연하니까 선생이 없는 거지. 적어도 나한테 배웠으면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이 아닌 사람 보고 지금 선생이라고 그러잖아. 김세. 선생 자격 있고 장사꾼한테 배워놓고서 선생이라고 나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단어가 잘못된 거가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나는 옳은 걸 가르쳐 주는데 그걸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들 이렇다는데 그거는 더 이상 내가 그 뒤에는 할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건. 그러니까 이것도 난정서를 그렇게 썼었으니까 이 사람이 말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이 도지를 왜 썼냐고 였다가 황상국이 그걸 모본이라고 했던가든가 뭐 인본이라든가 했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말들가 나와줘야지 되겠지. 그러므로 당태종 구지백방 당태종이 그 말했단 말이야. 그 당태종이 백방을 구해가지고 기약 필득. 그래서 기약은 뭐 바라는 거지. 기약 반드시 얻음에 기약했다. 그 후에 그 공사 그 공적이라든가 사적 사이에 서로 상도 꼭 얘는 도자를 더럽게 좋아해. 지가 도둑는 것 같아 그냥. 또 다른 거 써도 될 텐데 꼭 그냥 점자는 그래 왜 도자 같은 거는 왜 나오냐고. 뭐 사위라고 해도 되잖아, 그지? 개인 뜻이라든가 왜 꽂다 꼭 도둑질을 그러니까 지가 속기가 있는 거야. 그걸 보면 금방 느껴. 아니면 사리라고 하든가 사욕의 뭐라든가 이익을 취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말을 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왜 꼭 도둑질을 갖다가 써야 되냐. 허학교 없어서 예, 예, 맞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모른다. 예, 공자님도 어떤 동네에 그 어머니를 흉보는 그런 동네 이름이 있으니까 그 승모. 동네 안 들어갔죠. 그런 것처럼. 예. 살이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런 거 뭐. 개인 이익을 위해서 결국 그 말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공적이나 사적이나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 서로 도둑질했다. 이건 말이 이상하잖아. 그 훔친 거잖아, 그럼. 괜히 또 오늘 선생님부터 열받아져가지고 큰일 났네. 아 싫은 놈은 꼭 그냥 단어 하나가 영 그냥 똑같아. 그래서 금경 지금 마침내 잃어버렸다. 서예가가 만든 그래서 서예가 나중에 늦게 얻어서 가지고 한 것이 정무석본. 요거는 그 고양순이 쓴 거야. 고양순이 써서 궁중에서 새겼어요. 그냥 뒤에 사적이 새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 고양순 글씨가 좀 카랑카랑하잖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우세남보다. 그러니까 그 당태종이 그걸 칭찬을 하고 그걸 그때 돌에다가 새겼다고. 그러면 이게 원석 하나잖아. 근데 이것이 오리지널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가짜품이 굉장히 많아진 거지. 뭐 300몇 개라고 뭐 그래. 아무튼. 그걸 또 나중에 보면 또 누가 그걸 다 이렇게 일일이 번해가지고 다 그걸 헤아려놨어. 그러고서 그 출처가 다 있으니까.
개 방불, 대개 그 방불.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존재한다. 이게 지금 그 뜻이야. 이렇게. 예. 비슷하게 존재하는데 고인 피리, 옛날 그 피리는 그 있었다. 예. 근데 그런 거가 비록 뭐 가짜 진짜를 떠나서 그 정도 되면은 후세에 모본으로 삼을 수가 있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좀 쉬었다. 내가 괜히 예. 너무 열받지 마셔요.